특허를 통해서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특허로 기술 트렌드를 보느냐? 사실 저는 이제 그 학교 오기 전에 연구기관에 있었는데 트렌드를 많이 봤는데 여러 문헌들이라든지 뭐 인터뷰라든지 여러 자료 베이스로 주로 트렌드를 파악을 해왔는데 특허를 통해서 트렌드를 특히 이제 기술 혁신 관련된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행성인데요. 트렌드라는 게 너무 멀리 앞서가는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너무 근거리에 있는 것도 사실 좋지 않은데 특허가 주는 선행성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가 어떤 기술이 제품화되고 상용화되기 조금 전에 기술적 아이디어의 그 상용화되기 그 초기 단계인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품을 내놓기 한 반발짝 정도 전 단계가 이제 특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곧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게 될 그 방향의 반발짝 전 정도의 흐름을 좀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객관성입니다. 상당한 그 예측 중에서는 주관적인 예측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객관적인 이 실체를 근간으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고요. 함축성. 이 그 특허 정보는 특허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 인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의 레디컬리스티, 급진성이라든지 어떤 기업 조직이 어떻게 R&D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직 행동적인 정보도 파악할 수 있고요. 국가나 분야별 기술 발전 비교도 할 수가 있죠. 제가 원래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컬 레디컬리스티의 전 세계 기업들의 이 패턴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비교 분석하는 거를 원래는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연구가 좀 퍼블리케이션이 좀 진도가 나가면서 좀 그 이슈가 있어서 그걸 공유를 하지 못하게 됐고 부족한 그 연구보다는 좀 더 범용적이고 그리고 또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좀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 자료를 제가 대신 오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IFI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USPTO 특허 데이터를 통해서 기술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적인 이 트렌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기술들, 오늘 이제 주제가 신범용 기술에 대한 트렌드인데 주요 기술들의 이 기술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기업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2008년부터 이제 2017년까지 계속 이제 특허 출원이 등록이 이제 계속 늘어났죠. 2017년도에는 32만 3개의 특허가 이제 승인이 됐고요. 이거는 전년도 2016년에 비해서 5.2% 늘어난 수치고요.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한 2배 이상 더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허를 내는 주체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허를 낼 수 있는 그 범위, 스코프도 굉장히 넓어졌고 특허를 낼 거리, 테마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기술이 과거에는 어떤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 이제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A라는 기술과 B라는 기술의 이 공통 영역에서 새로운 특허를 낼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반적인 특허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특허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 특허 기술 발전의 특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은요, 역시 미국 기업이 전체 특허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기업은 31%고요, 유럽은 15%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중국 기업의 약진인데요. 중국 기업이 특허를 낸 그 비중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USPTO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5% 정도입니다. 근데 이 특허 출원이 건수가 증가하는 이 증가율을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속도로 특허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 특허 승인 건수는 11,240개. 근데 전년 대비 28%를 증가했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특허 활동 좀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분야 상관없이 단순히 이제 개수만 가지고 했을 때 어느 기업이 가장 많은 특허를 냈을까를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는 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코퍼레이션 (IBM입니다). IBM이 가장 많은 특허를 냈고요. 9,045개, 전년 대비 15%가 더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두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좀 인상적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특허를 많이 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텔과 LG전자 이제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또 이제 약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BOE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없고 이제 20인데 40위에서 20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나 센싱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죠. 근데 이제 특허 수가 이 IT 기업 일반적인 IT 기업만큼 아주 두드러지진 않았었는데 2017년에 좀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50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86위였고요. 660개의 특허를 승인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느 기술 분야가 가장 빠르게 특허 관점에서 봤을 때 증가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율주행차 부분이 특허 등록 건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기업들 덴소 같은 이제 부품 업체인데요. 굉장히 약진을 했고요. 하니웰,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한 특허를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라든지 포드, 현대자동차도 앞서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컴퓨팅, 통신, 의료 부문은 원래 특허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였습니다. 이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랭킹을 매겼는데요. IFI 선정이라기보다는 USPTO 특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했을 때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7번째, 7위는 이제 드론입니다. 드론이 이제 그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은 되고 있는데 특허가 이제 출원되고 이제 등록되고 하는 그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이 드론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술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26%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 드론 날아다니는 이 하드웨어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능과 결합이 되면서 날아다니더라도 앞에 있는 새를 피해야 되고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알아보고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등장하고 있는 드론은요, 개인용, 애완용 드론의 종류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애완용은 강아지가 나를 따라다니듯이 그 드론이 나를 인식하고 나를 알아보아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활동하는 여러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찰칵 찍어주고 그것을 SNS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드론 기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접합부 부분에서 많은 특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자율주행 기능이 결합된 이 항공, 이 드론의 경우에는요, 주요 기업들은요, 이제 보잉, 주로 이제 그 항공 영역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죠. 그 다음에 또 SJDJI 테크놀로지도 이제 중국 기업인데 요즘 약진하는 중국 기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AI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특허를 내고 있고, 우주 항공 분야에서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론 분야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6위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26% 정도 성장을 했고요. 간단히 보면은 토요타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쪽에서 기술 개발을 가장 열심히 하는 회사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드, 그다음 현대자동차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기아 자동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위는요. 이제 소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제조업체가 제조 혁신이 이제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지만 제조 방식에서 일어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소재 혁신에서 이 제조의 어드밴스가 일어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소재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좀 더 고성능을 가진 소재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소재 영역에서도 굉장히 제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특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7% 정도 상승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몇 가지 보면은 이 피부처럼 아주 유연하지만 아주 견고한 그런 종류의 소재를 와 관련된 특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잉이 또 여기서 가장 많고요. 3M 원래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록스, 나이키는 나이키 이전에 원래 아디다스가 이런 종류를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는 나이키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3D 프린팅으로 이제 신발을 만들고 있는데 접합을 통해서 각각 파트를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 큐에 만드는데 이 재질이 굉장히 튼튼하고 가볍고 신축성이 좋고 신었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그런 종류의 소재를 가지고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새로운 종류의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4위는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고요. 자율주행은 가장 이제 그 적용 범위가 넓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영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하드웨어 영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고려해야 될 거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환경, 또 이제 도시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일어날 그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허 이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제 그 자율주행에서 몇 가지 이제 패턴을 말씀을 해주셨죠. 인터랙션이 이제 자율주행 오퍼레이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터랙티브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기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이 자율주행 오퍼레이션 이 영역을 봤을 때 이 영역에서는 IBM이 가장 많은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포드, 그다음에 SJDJI, 그다음에 토요타, 현대자동차도 많이 냈고요. GM과 보쉬도 많이 냈습니다. 세 번째는요,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도 워낙 이제 적용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허가 많이 나고 있죠. 특히 그 인공신경망 분야에서 특허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머신러닝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너무 많아서 이거는 굉장히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이제 예측해내는 거죠.
프리딕션 모델을 이용해서 위험 요인이 뭔지를 밝혀내는 그런 일을 하는 머신러닝 이런 기술적 분야의 경우에는요. 역시 이제 IBM이 가장 많고요. IBM은 이 머신러닝 연구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연구진들이라든지 이런 퍼실리티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항상 많았습니다. 근데 유독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도 굉장히 큰 걸 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도 많고 링크드인이 과거에는 그냥 네트워크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요즘에는 이제 퀄리티 면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베이스의 이런 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특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인텔과 후지츠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에 대한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3D 프린팅을 가지고 이제 만들 이 소재였다면 이제 이 제조 방법론과 연관이 있는 이 3D 프린팅입니다. 이 적층 제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 잘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상용화 이 업계에서는 3D 프린팅의 이 적용 수준을 보면은 사실 아주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만들 수 있는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좀 조잡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종류의 제품이 아직까지는 나와주진 않고, 보통은 이제 이런 제품이 나올 것이다 소개하는 정도에 나올 때 좀 괜찮은 팬시한 게 나오는데, 상용화 단계에서의 3D 프린팅은 아직 그렇게 발전이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기술적 챌린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극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에서 가장 많죠. GE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엔진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좋은 부품을 만들었다면 3D 프린팅이 나옴을 통해서 아주 견고하고 좋은 품질의 이 부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엄청난 지금 그 비용 절감을 했고 이 상품의 퀄리티도 훨씬 높아졌죠. 그 이후에 GE는 이 3D 프린팅을 가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드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록스, 보잉, 그 다음에 HP 등등도 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고요. 자, 1위는 뭘까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퀴즈입니다. USPTO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특허 건수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그 1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몰랐는데요.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 수요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 전자담배에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전자담배가 단순히 그냥 담배의 대체제가 아니라 하는 이제 문화로 발전할 수 있고 기호 식품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이 전자담배에서는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워서 이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빨아들인 다음에 내뱉었을 때 이 담배 연기가 조금 나오면은 이거는 전자담배 기능을 잘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연기가 풍부하게 나와주느냐, 그리고 그 연기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연기의 향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향기는 내 미각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후각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왔을 때 이 연기의 모양이 예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기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쁜 색깔이 나는 연기가 나는 전자담배, 그리고
향기가 변질이 잘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전자담배, 그리고 연기가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묵직한 연기가 나올 수 있는 전자담배. 아무튼 그 여러 종류의 기술적인 이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곳에 많이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많이 원하는 그 수요도 이 기술 개발을 좀 촉진시키는 그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제가 이제 또 이제 보면은 어느 한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보다는요, 어느 한 분야와 다른 분야의 이 밀결합적인 부분에서의 이 영역에서의 특허가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복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미 있는 기술을 결합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결합이 가능한 이 공통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밸류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새로운 특허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